자, 물리학 세 번째 거 연역법, 귀납법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귀납법, 가축법이랑 통계적 삼단론법 이거 아마 나와 있을 텐데 안 어려워요. 이거는 쉬웠을 거예요. 시점을 다들 안 한 것 같으니까 답을 좀 알려줄까? 답을 알려드리자면 39번에서 4번, 1번, 4번, 3번 이렇게 돼요. 4번, 1번, 4번, 3번 체크를 해봐. 펜이 없니? 펜 하나 빌려줄까? 하나 틀리는데? 하나 틀렸네. 42번을 틀렸네. 봅시다. 연역법과 귀납법 되어 있는 거 볼게요. 연역법과 귀납법은 오랜 세월 동안 효과적인 논증 방법으로 활용이 되었대요. 연역법은 대전제에 해당하는 규칙과 소전제에 해당하는 사례를 통해 결론에 해당하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증명 방법이다. 모르는 사람 없지? 다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참인 전제들로부터 언제나 참인 결론을 얻을 수 있지만 여기도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다 이해되시죠? 여기도. 자, 논증의 결과는 언제나 출발점인 규칙 속에 이미 들어있다. 이해되시죠? 대전제는 일반적 진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연역법은 전제를 설명하는 것일 뿐이며 그 이상의 새로운 지식을 확보하지 못한다. 문제 없죠? 한편 귀납법은 사례와 결과를 바탕으로 규칙을 도출해내는 논증 방법이다. 이 방법은 수집된 사례들이 아무리 참이라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얻어낸 결론이 새로운 지식이 참임을 보장받을 수 없다. 왜? 예외가 등장하면 그 가설은 바로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문제 풀 때 도움되는 게 이 정도였을걸. 연역법의 순서는 대전제를 놓고 여기서는 뭐라고 불렀어? 대전제? 규칙이라고 부르지 않았니? 규칙에다가 뭐 집어넣었는데? 소전제를 집어넣고 이거는 사례. 그 다음에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법.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없지? 자, 그러면 이게 연역법인데 귀납법은 뭐 먼저 와야 돼? 뭐 먼저 와야 되냐? 사례들을 먼저 만들어내는 거 맞아? 사례들을 구하고 그 다음에 뭐를 내야 돼? 여기 규칙이야, 결론이야. 두 번째 거. 규칙 와야 돼, 결론 와야 돼? 규칙이 와야 돼? 결론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규칙을 찾아내는 거 아니냐 결국에? 귀납법은 과학적인 방법이잖아. 새로운 규칙을 찾아내는 게 귀납법이잖아. 그러니까 순서가 요 순서로 다르다고요. 이해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없지? 다 이해할 수 있지? 이게 됐지? 이 정도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보장받을 수 없다. 관례만으로 규칙이 무너져버리기 때문이다. 됐고요. 그러므로 귀납법은 결론이 참임을 뭘로 받침해준다? 그냥 확률적으로 아마 이럴 가능성이 높을 것 이 정도밖에 해줄 수가 없어요. 확률적으로 보장해준다. 일정한 개연성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개연성. 그래서 귀납법은 뭐라고? 확률이고 개연성이고 통계적 삼단론법과 가축법은 결과의 개연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귀납법에 해당하는 논증 방식이지만 연역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자, 그러면 삼단론법, 통계적 삼단론법이랑 가축법은 귀납이냐 연역이냐? 이거 귀납법이냐 연역법이냐? 귀납법이라는 얘기지. 대신 형식이 뭐랑 비슷할 뿐? 연역법의 형식이랑 비슷할 뿐 귀납법이라는 얘기예요. 자, 통계적 3단 논법, 여기 밑에 있는 거 봅시다. 통계적 3단 논법은 연역법과 마찬가지로 두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 집합에 대한 통계적인 정보를 서술하는 전제로부터 그 전체 집합의 일부나 하나의 원소에 대해 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논증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이 모양을 그대로 쫓아가겠다 이 얘기죠. 이 모양이지. 두 가지 전제라 그랬으니까 대전제, 소전제를 얘기할 거고 그로부터 결론을 도출해낸다고요. 자, 그러면
전체 집합의 일부에 대한 통계적 정보를 서술하는 전제. 이게 무슨 전제가 될까? 밑에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 이게 대전제 맞냐? 이게 대전제? 통계적 정보가 대전제에 들어가는 거고 전체 집합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전통기납법과 달리 기본 형식은 아래와 같다. 자, A는 집합 F의 원소이거나 일부이다. 이거는 일반적 규칙이 아니라 사례에 해당하는 거지. 사례 A에 대한 정보만 주고 있잖아. 집합의 원소 A에 대한 정보니까 여기 소전제고요. 그래서 따라서 A는 G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 이거 사용해서 문제 푸는 게 41번인가 이렇게 돼 있을 건데 맞지? 41번 문제가 요거 40번 문제가 요거 써가지고 말만 바꿔 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뭘 해보자. 성진웅 나온 사람 없어? 너 상하냐? 성진이야? 성진웅 나온 사람 너밖에 없어? 대단한데? 나 성진웅 나왔어. 뭘로 하지? 뭐 할 게 없는데? 상하중 나온 사람 근데 또 집합이 안 된다 이거는. 집합이 안 된다. 대충 강민이랑 유찬이로 할게요. 대충 알 텐데. 강민이랑 유찬이 둘 다 상하중학교 2학년이지? 상하중 나왔지? 상하중 나왔지? 강민. 이유찬 성중 아니야? 아이씨. 누구 없나? 됐어요. 없으면 그냥 문제 풀 때 할게요. 생각나는 게 없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을 수가 있나? 중학교 어디 나왔니? 말씀하셔도 모를 거예요. 응? 말씀드려도 모를 거예요. 아 그래? 딴데 지방에서 이사 왔어? 알겠어. 미안해. 알겠어. 이거 그냥 문제 풀 때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40번을 지금 만듭시다. 집합 F는 X%의 G이다. 그래서 집합 X가 뭔데? 문제 지금 40번짜리 바꾸자. 자, 세모 대학교 1학년이 F집합 맞아? 세모 아이씨 빈 공간에 있는 1학년 전체를 F집합이라고 부르고 다음 뭐냐? 83%가 고등학교에서 철학을 배웠대. X는 83%가 X가 되고 G는 고등학교에서 철학 배웠다가 G네. 이게 G가 와야 되네. 그 다음에 여기 문제 보면은 길동이 나오죠? A가 뭐가 돼야 돼? 길동이 A는 뭐를? F에 속한다 맞죠? F 그러므로 길동이는 고등학교에서 철학을 배웠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네. 야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철학을 배웠다 해야 돼? 배웠을 것이다 해야 돼? 배웠을 것이다 해야지 이게 확률이잖아. 그런데 이게 X가 100%로 가버리면 이거 그냥 면역법 되지 않냐? 그냥 면역법 되지. 그러니까 길동이는 고등학교에서 철학을 배웠다 이렇게 그냥 결론 내버리면 면역법 되는 거네. 그냥 퍼센테이지만 조절해주면 되네요. 이건 문제 그냥 이따가 같이 풀어볼 거고요. 자, 전체 집합 F 중에 X가 G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추론 대상인 A가 전체 집합 F에 속한다. 여기 그냥 해놓은 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통계적 3단 논법은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A가 G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문제 없죠? 그냥 보이는 그대로 하시면 되고 이 방식은 전체 집합 중에 결론에 거론되는 속성 A를 지닌 결론에 거론되는 속성 A를 지닌 구성 원소의 비율이
100에 가까울수록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높은 논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모세모 대학교 1학년은 누구밖에 없는 거야? 길동이밖에 없는 거야. 길동이만 있으면 이건 완전히 강한 논쟁, 타당한 논쟁이 되는 거지. 길동이밖에 없다는데. 개연성이 강한 논쟁이라 했어.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귀납법이니까 그래요. 확률로 얘기하는 거니까. 개연성이 강한 논쟁. X가 100일 경우에, 그러니까 100%일 경우에는 타당한 연역 논증이 된다. 이것도 방금 얘기했지? 100%가 다 고등학교에서 철학을 배웠다 했으면 이거 그냥 연역법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X는 집합 F의 내포가 증가할수록 외연이 감소할수록 커지는데, 자, 내포란 F의 원소가 되기 위한 조건에 해당하는 게 내포래. 내포는 조건이래. 조건이 그러니까 어떻게 될수록 타당한 논증이야? 까다로워질수록이라고 해도 돼? 내포가 어떨수록 증가할수록이라 했으니까 이 집단 F에 속할 조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강한 논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니? 조건이 까다로워질수록? 그러면 외연은 그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원소들이 많을수록 적을수록? 근데 외연이 감소할수록이니까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어떤 논증이 된다고? 뭐겠냐? 커진대잖아. 증가할수록 커진다. 내포란 적을수록 커진다. 자, 강한 논증은 다 정리하자. F의 조건이 많아지고 또 원소의 숫자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강한 논증이 되려면? 적어야지. 길동이 한 명밖에 없으면 강한 논증이잖아. 원소의 숫자가 적어질수록 커지네. 그럼 40번 문제 답은 1번밖에 안 나오는 거 바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결론이 A는 G가 아니다처럼 부정문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그냥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 버리면 되지. 0% 이런 식으로 하면 부정문이 되잖아. 그래서 그냥 뒤집으면 된다고요. 0에 가까울수록 결론이 참일 가능성이 높은 논증, 곧 개연성이 강한 논증이 된대요. 자, 여기까지가 통계적 3단원법에 대한 얘기고요. 뒷내용부터는 이제 가축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가축법. 자, 가축법은 과학적 탐구 방법을 철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알 수 있어. 가축법은 귀납법이다, 연역법이다. 과학적 탐구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귀납법이잖아.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허스가 제시한 논증이다. 가축법은 논증의 소전제에 해당하는 어떤 현상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설명하기 위해 대전제를 어떻게 하는 거냐? 만들어 보는 거지, 새로 자기가. 대전제에 해당하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결론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한 짐작을 통해서 그 현상의 근거나 원리를 찾는 논증 방식이다. 다음은 허스가 제시한 가축법의 기본 모형이 돼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 C가 관찰되었다. 뭘로 하지? 재밌는 거 없나? 상찬아, 연애하냐? 아니요. 연애 한 적은 있어? 없어? 자, 상찬이는 모태솔로다 라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 그러면 나는 상찬이가 모태솔로라는 뭘 찾아야 돼? 증거. 아니지, 가설을 찾아야 돼. 얘가 왜 모태솔로일까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상찬이가 동성애자인가 보다. 만일 상찬이가 동성애자라는 게 사실이라면 상찬이는 모태솔로가 당연히 일어날 것이다. 되지? 되잖아. 관계가 있는 논쟁 아니야? 따라서 상찬이가 동성애자라고 옳다고 짐작할 만한 근거가 확실히 있다. 그럼 그 근거가 뭐가 되냐? 모태솔로라는 게 근거가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발견한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 뭐? 상찬이가 모태솔로라는 거밖에 없어. 내 가설은 게이일 것이다 이거잖아. 그러면 게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확률로만 보증이 되는 거네? 확률로만 보증이 되네. 근데 이거 안 그런 이유가 있죠. 그냥 못생겨서 모태솔로 있을 수도 있잖아. 게이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여성을 사랑하지만
여건이 맞질 않았다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라거나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그래서 놀라운 사실 C가 관찰이 되었다. 쭉쭉쭉쭉 해서 예시를 들어줬어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 C는 우리가 관찰하는 현실로, 자, 우리 이거 귀납법이니까 놀라운 사실 C가 뭐가 되겠다? 사례가 되겠네. 관찰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네. 일상생활의 한 국면일 수도 있고 양적인 데이터일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이 기존의 이론과 지식 혹은 관념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과학자는 혼자서 차기성을 발휘해서 상찬이가 모태솔로가 발생한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세우는 거야. 아, 박상찬이 게이일 것이라는 가설 H를 찾아내고 새롭게 알아낸 H로 우리가 관찰한 C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이것이 가출법의 기본 과정이다. 이처럼 가출법은 이미 알려진 결과를 바탕으로 알려지지 않은 규칙과 사례들을 발견하는 귀납적 추리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통계적 상담이니까 이제 지우고, 나는 뭘 먼저 볼 수 있는 거야? 사례를 먼저 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나는 여기다가 가설을 세울 거고, 가설과 사례의 관계가 합리적이면 가설에 뭐가 올라가는 거야? 가설이 맞다고 입증되는 거야? 가설이 맞을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야? 가설의 가능성만 올라가.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느껴지니? 어차피 계속 귀납법 얘기하고 있는 거 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자, 이것이 가출법의 기본 과정이다. 그런데 여기서 가출법을 과학적 논리로 만드는 요건은 가설 H가 얼마나 진리에 가까우며 일반적인가가 아니라, 왜 그럴까? 왜? 왜 이렇게 돼? 야, 봐봐. 내가 가설을 세웠는데 이 가설이 일반적 진리가 되면 이거 뭐 되니? 이거 연역법 돼버리는 거 아니야? 이게 일반적 진리야. 그럼 이거 연역법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는 하면 안 되고, 수용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가설이 과학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 타당성이 무슨 뜻이니? 준기야, 타당하다는 무슨 뜻이야? 응? 땡, 타당하다. 너희 중학교 때도 타당성 검증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했을 텐데. 타당하다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얼만큼 들어맞냐, 이게 타당성이다.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원인을 뭐라고 세워놓은 거야? 가설이라고 세운 거지. 이게 가설이지. 결과는 사례 맞아? 그래서 가설과 사례 관계 사이에 인과적인 관계가 얼마나 되느냐가 이게 적절한 논증이라고. 자, 그러면 내가 방금 세웠던 상찬이가 게이라는 가설은 타당성이 있어 없어? 타당성이 있지. 모태솔로라는 것과 중성애자의 확률 간에는 인과적인 관계가 발견이 된다고요. 이처럼 통계적으로 만들면 뭐 모태솔로인 경우가 더 많겠지, 게이들이.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것도 연애라고 불러줘야 되잖아. 누구냐? 있지 않아? 게이 한 명 있잖아. 근데 초단부에 진짜 리얼 찐게이 있는 거 알아? 둘이 연애하는 거, 공개 연애하는 거. 니네 학년이랑 동갑이 됐대? 미친 거 아니야? 나랑 어떻게 들려? 이처럼 가설을 바탕으로 한 가출법의 예측 과정은 연역적이라고 할 수 있다.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중명사로 이렇게 복합되기 때문에 들어간다 그러면 연역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만 연역법이에요. 가출법에선 가설 H가 관찰된다고 해도 곧 전제가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참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렇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
못생겼다거나 그래서 모태솔로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다만 현재 어떤 현상이 관찰된다는 점만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모태솔로이다라는 것만 알 수 있다고.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가축법을 활용할 때 예측이 맞지 않는 오류가 종종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자, 이게 지금 기억 밑줄되어 있는 건 이거를 밝혀서 내가 뭐를 세우는 거야? 사례에 따른 나는 가설을 어떤 걸 세우겠지? 가설 H를 세웠는데 가설 H가 C는 발견되었지만 가설 H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찾으면 되겠네. 이게 마지막 문제 42번 문제잖아. 되는 거 몇 번밖에 없냐? 3번밖에 없어. 다른 이유가 있거나 우연한 일이거나 요거밖에 없다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과학적 탐구에서도 이러한 오류가 발생을 하고 연역법이 틀림없이 그러함을 증명한다. 이거 이해되지? 일반적인 사실에다가 대입하니까 무조건 그러할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귀납법은 사례들을 수집해서 공통점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다라는 것만 증명할 수 있고 또 가축법은 뭘 증명해 준다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확률만 보장해 준다고. 그래서 퍼스는 가축법에 발생하는 오류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과학적 창의성이 발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얘들아 가설이 맞지 않을까봐 가설을 세우지 않아버리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가능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가설을 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줬네요. 결국 과학이 발전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 게 뭐예요? 양자역학이 이렇게 발견된 거예요. 양자역학 뭔지 알아? 자주 나오던데 비문학에. 어? 앤트맨? 앤트맨 양자역학. 또 오펜하이머 양자역학. 그거 그 고양이 알아? 뭔 고양이냐? 상자 속에. 응? 슈레딩거의 고양이.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이거잖아. 야 빛은 입자냐 파장이냐? 파동이야 입자야? 빛이 파동이야 입자야? 파동이니 입자야? 자, 빛은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 확률적으로 가축법을 통해서 밝혀낸 게 양자역학이거든. 이중슬릿 실험이라 그래서 이거 되게 과학 지문에서 물리 지문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잠깐만 얘기를 그냥 해줄게. 언젠가 만날 거예요. 얘네 이제 학년이 올라가서 수능 기출 분석하다 보면 양자역학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내가 1번 슬릿 그러니까 여기 구멍을 이렇게 뚫어놓은 데다가 빛을 쐈어. 그러면 반대쪽에는 구멍을 안 뚫었어. 이쪽에는. 야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빛이 비춰야 정상이야? 한 줄로 이렇게 비춰야 정상이야? 야 빛은 한 줄로 비친다라는 거는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입자들이 딴 데는 막히고 여기 통과한 입자들만 이렇게 들어오면은 한 줄로 왔다. 1번 한 줄. 그럼 입자야 파동이야? 입자야. 근데 면으로 이렇게 밝아졌어. 면이 밝아졌어. 그럼 입자야 파동이야? 파동이지. 면이 밝아지냐 선이 밝아지냐? 면이 밝아지지. 면이 밝아지잖아. 그럼 파동이네? 근데 너네 레이저 포인터 쏘아본 적 있어? 레이저 포인터 쏘면은 한 줄로 가냐? 빛이 퍼져서 가냐? 한 줄로 가지. 그러니까 달라져. 파동일 때도 있고 입자일 때도 있어.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가설을 세우는 거야? 아, 이거 빛은 파동일 수도 있고 입자일 수도 있겠구나라 그래서 확률적인 가축법 모델 세워가지고 증명으로 밝혀낸 게 양자역학입니다. 그렇다고요. 0과 1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거잖아요.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어차피 니네 양자 컴퓨터 이런 것도 요즘 핫하게 나오기 때문에
되게 재밌더라고.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찾으랍니다. 아니 너무 쉽죠. 그냥 4번 눈에 바로 보이죠. 그럴 수도 있는 가설이 실제로 그러한 게 과학적으로 입증한 거야? 뭔 쌉소리야? 이런 거 한 적 없는데요. 나머지 건 다 맞는 말입니다. 너무 쉬워요. 이게 내용 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꼼꼼하게 읽었으면 맞춰요. 자, 이거는 아까 제가 만들어 놨었죠? 40번? 아마 너희들도 어디서 틀렸을 거냐면 틀린 사람은 3, 4, 5를 찍는 미친놈은 없거든? 1번 아니면 2번에서 와리가리 치다가 2번 찍고 틀리고 뭐 이랬을 텐데 자 그러면은 뭐만 보면 되냐 가운데에 있는 조건만 보시면 됩니다. 강해지고 약해진다. 가랑 다는 이건 너무 쉽고요. 대학교에 있는 모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말을 바꿔봐. 뭐가 늘어나는 거니? 외양이 늘어나는 거 맞냐? 집합 전체의 원소 수가 늘어나잖아. 외양이 늘어나고 조건은 까다로워졌어? 조건이 쉬워졌어? 1학년에서 전체 재학생이 됐으면? 조건이 넓어졌잖아. 그러면 뭐가 증가하는 거야? 뭐가 줄어든 거야? 내포가 조건이 강한 논증이 된 거야? 약한 논증이 된 거야? 다시 약한 논증이 된 거겠지. 약한 논증이 된 거 이해돼? 조건이 너무 쉬워졌고 그 다음에 원소 수가 많아졌으면 약한 논증이 되는 거지. F의 내포가 줄어들었고요. 외연은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죠. 이러면 약한 논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답이 1번밖에 나올 게 없겠다. 그렇죠? 자, 이거는 주의 깊게 읽지 않아서 틀렸다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주의 깊게 읽지 않아서 틀렸다. 자, A, B, C 중에 너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야? A, B, C 중에 결과는 너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콩은 모두 희다. 이것만 너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가축법 모델로 먼저 가볼게. 가축법 모델로. B가 새로운 사실 C 그러면 우리는 가축법은 뭐 만드는 거야? 결론을 만드는 거야? 사례를 만드는 거야? 결과를 만드는 거야? 규칙을 만드는 거야? 가축법은 가설이라는 건 규칙을 찾아내는 과정 아니냐? 이게 뭐가 돼야 돼 그러면? 이게 가설 H가 돼야 되는 거 맞아? A가 가설 H가 돼야 되는 거 이해되니? 봐봐. 자, 몇 번째 본문을 어디를 보시면 확인이 되냐면요. 자, 여기 34쪽에 좌측 하단 문단 있죠. 가축법은 과학적 탐구 방법을 철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허스가 하는 건데 소전제에 해당하는 현상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설명하기 위한 대전제에 해당하는 가설을 세운다. 자, 규칙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 대전제를 규칙이라고 부르지 않았어? 같은 말 아니야? 그러면 가설이 일로 와야 되겠네? 이제 이해되니? 규칙이 붙어있잖아. 이 알아먹는 거야? 못 알아먹는 거야? 중계 이해되니? 말해. 정확하게 말해. 이해돼요? 안 돼? 돼요? 화내는 거 아니야? 말투가 원래. 자, 규칙이 대전제고 사례가 뭐가 돼야 되냐? 소전제가 돼야 되는 거네.
지금 빨간색으로 쓰는 거는 연역법 순서 쓰고 있는 거지. 결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가축법일 때는 가설 H를 찾은 다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해보면 되잖아요. 결과를 먼저 가지고 한다 그랬잖아. 가축법은. 자, 가축법에 의한 논증의 경우 A에서 C 중에 A를 찾아낼 때, 가설을 찾아낼 때 창의성의 발휘가 요구돼요.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냐? 가설을 찾을 때 가장 머리를 많이 써야겠지? 가축법에 의한 논증의 경우 A에서 C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B밖에 없다. 결과만 눈에 보인다. 맞아? 새로운 사실만 우리 누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연역법에 의한 논증의 경우 C 소전제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활용되는 전제에 해당한다. 문제 없지? 여기 이해 다 되지 이거는? 자, 연역법에 의한 논증의 경우 B가 이거 맞아? A랑 C가 참이라면 B는 반드시 참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네. 연역법으로 하면. 그치? 답은 밖에 안 나와요. 자, 42번 거는요. 사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가설이 틀린 경우를 찾으면 됩니다. 3번 보세요. 식당 앞에 줄이 늘어선 것을 봤어. 결과를 보고 나서 나는 그 식당이 음식을 잘하는 집이라는 가설을 세웠는데 알고 보니까 할인 행사 때문이었네. 가설이 틀렸네요. 사실은 발견됐지만 답이 3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개소리예요. 나머지 것들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역법, 귀납법, 개 그지 같은 논리학은 끝났고요. 이제 예술 할 건데요. 이거 쉽지 않냐? 예술 어려워. 그리고 이제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술만 가지고 수능에는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이게 책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게 인문사회랑 붙어 있게 됐거든. 옛날에는 아마 참호쌤이 설명해 주셨을 때는 이렇게 해주셨을 거예요. 인문사회 하나, 뭐 경제법 이렇게 하나, 과학 하나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예술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을 텐데 요즘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이제는 인문사회 철학 있지. 서양 철학에 예술이 이렇게 달려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서양 철학에서 봤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뭐 성당 모양 고딕 양식인지 로마네스크 양식인지 그 앞에 책에 있거든. 한번 풀어보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예술이 이제 그냥 서양 철학에 섞여 나와요. 예술만 따로 이렇게 뚝 떨어져 나오는 경우도 없고 음악도 마찬가지. 음악도 이렇게 뚝 떨어져 나오는 경우는 없는데 음악은 거기랑 섞이면 게이가 수열이랑 섞이면 것 같아요. 그거 오는 게 누가 만든 건지 알아요? 손 5개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잖아. 음계. 그거 피타고라스가 만들었나? 누가 만들었다? 여튼 수학자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화음으로 하면 막 수열 나오거든? 그렇게 나오면 개토악질 나요. 여튼 여기서는 그렇진 않고 아마 서양 철학이랑 여기 아도르노의 예술이랑 섞여 있을 겁니다.